녹음이 짙게 물든 삼척시 도계읍 탄광촌이라 불리는 곳이죠. 도계에서 태어나 80을 바라보는 오늘까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젊어서는 선탐부로, 지금은 시인으로 불리는 전옥화 할머니. 쉽지 않았지만 행복을 찾아 열심히 살아온 할머니의 소중한 인생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시 속에 삶을 엮어내는 할머니의 세상 사는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햇살이 유달리 따사로운 어느 늦은 봄날, 할머니 집으로 향합니다. 나지막한 집들 사이, 바로 저곳인가 보네요. 텃밭 일구는 저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전옥화 할머니입니다. 빼곡히 잘도 심으셨네요. 생전 게으름을 피워본 적 없는 할머니는 텃밭 하나도 아주 정갈하게, 집안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방 한편에 놓인 책장, 책을 꽤 좋아하시는 것 같죠? 아니 그런데 눈에 띄는 건 할머니 성함이 적힌 시집. 뭐 하고 계세요? 옛날에 저 어릴 때 글을 못 배워가지고 늦게 그 늦가기 공부를 해놔가지고 이제 글을 좀 아니까네 책을 하나 내서 이제 심심해서 그거 읽어보고 있어. 어머님이 낸 시집이세요? 예. 문학 소녀같이 설레는 목소리의 전옥화 할머니. 하지만 지나온 삶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할머니 꿈은 지극히 평범했었는데요. 그저 남들처럼 학교에 다니는 것. 학교에 다니신 형편이 좀 안 되셨어요? 안 됐죠. 농촌에서 어제 돈 나올 모티가 없고 학교 갔다 사달라고 가겠다고 왜 남으로 가는데 나는 안 보내주냐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만 앉았다가 속이 상니까네 안맞도 안 하고 그만 싫고 막 일어서서 막 밭으로 가시고. 13식구 6남매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 학교에 간다는 건 사치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책보 메고 학교 가는 친구들이 꽤나 부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 학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서둘러 결혼을 했다는데요. 어머님은 결혼은 몇 살 때 하셨어요? 책이 싫은데 18배 근데 언제 선탄부가 되신 거예요? 와가지고 18배 우리 첫 딸 낳고 19부터 그때는 유일하게 가난하고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뭐를 벌려고 생각하면은 유일하게 그 선탈밖에 없었어 여자들이 이 직장이. 백울치말라며 아버지는 일찌감치 시집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가난을 떼놓지는 못했는데요. 첫 딸을 낳고 석 달 뒤부터 탄광 선탐부로 일한 경험은 훗날 한편의 시가 되었더랬죠. 지독한 가난을 벗어내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린 나이에 결혼해 생계를 책임진 내 인생사여. 검은 단가루 마시며 광부 인생처럼 살아온 전탄부. 개탄인지 폐석인지 손가락으로 짐작하며 걸러내는 작업. 광차에 실려 갱 속에서 올라오는 석탄 덩어리 채로.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 할머니는 그렇게 20년간 선탐부로 일한 뒤 탄광을 그만뒀습니다. 이후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일남 삼녀를 잘 키워냈는데요. 환갑을 넘어서자 이제 조금 숨을 돌릴 만했죠. 하지만 이른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요걸 심었는데 여기 한 3년 될 적에 가셨어. 그래 여기서 딸기 파게 다 많이 나왔어. 씨가 많이 나왔죠. 그 아까 와서 남주기도 그렇고 다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 이걸 다시 내가 밭을 흙업하다가 만들었어. 이제 겨우 남들처럼 단풍놀이도 다닐 수 있게 됐는데 더 이상 남편은 곁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사는 게 참 올해 11년째인데 하루도 잊을 날이 없죠. 남편이 떠나자 수십 년 지쳤던 몸과 마음도 무너지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심정을 꾹꾹 눌러 담아 써내려간 시 한 편. 사랑했던 그 사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예쁜 꽃처럼 사랑했어요. 먼지 하나 없는 내 가슴으로 사랑했는데 당신은 그 꽃을 외면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갔어요. 삶의 인생을 뒤로 하고. 글을 처음 배운 뒤 가장 먼저 한 것이 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70살에 처음 손에 쥐어본 연필 한 자루. 남들보다 62년 늦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었다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책상 앞에서 삐뚤빼뚤 글씨를 쓰며 조금씩 마음도 안정을 찾아갔죠. 오늘은 할머니의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준 문해학교 선생님이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아유, 맞아. 아유, 이거 예쁘고 쓰게 옷을 어떻게 미안해서. 초등과정을 가르쳐준 첫 번째 스승님입니다. 선생님 저기 어머님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하세요? 네, 당연히 기억하죠. 2018년도에 저희들 학교에 입학을 했었어요. 예. 근데 처음 오셨을 때 저 깜짝 놀랐었어요.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수업하시는데 잠깐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제가 나중에 같이 오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우울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별의 아픔에 힘들었던 할머니는 글을 배우며 차츰 안정을 찾게 됐는데요.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며 세상에 둘도 없는 스승과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하고 말고 난 선생님은 뭐 내 의인인데 뭐. 게다가 두 분 사이엔 통하는 뭔가가 더 있었죠. 두 분이 들어보니 공통점이 있다고 하시던데. 시를 쓰는 거겠죠? 아, 그렇지. 시를 쓰는 어. 거겠죠? 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또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내가 시를 못 썼지. 글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시도 알게 해줬습니다. 선생님은 시집도 선물하며 할머니 재능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줬죠. 이거 선생님 저 처음으로 주신 시인데 그리고 짤막짤막 하면서도 너무 선생님 가심도 않는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시가 재밌다는 분 어머니밖에 없어요. 시가 너무 재밌어요. 아주. 아유, 이거 내가 준 시집 다 있네. 한 글자 한 글자 스승의 시를 읽고 감동받은 할머니는 용기를 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시를 써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까진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시에 그렇게 소질이 있다는 걸요. 무슨 상 받으셨어요?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우리가 시하전이 있어요. 시하 공모전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우수상 받으셨어요. 전국이에요, 전국. 할머니의 자작시는 세상에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재작년엔 모 문학상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며 정식으로 등단했습니다. 시를 쓰며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배움에 대한 한을 풀며 이젠 하루하루 행복을 가꾸는 전옥화 할머니, 아니 전옥화 시인. 막막하기만 했던 삶의 고단함을 묵묵히 인내하고 슬기롭게 넘기며 밝게 웃는 할머니.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살아오면서 내가 내 몸 편하고 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언제냐 물으면 지금. 지금 내가 혼자 사는 건 외롭다는 것 뿐이지 하는 일도 없고 힘든 일을 안 하고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고 구박 주는 사람이 없잖아. 혼자 있으니까. 언제가 행복했나 이러면 지금이 제일 행복했다. 구슬옥에 꽃 화자를 쓰는 전옥화 할머니는 이름처럼 꽃을 무척 좋아한다는데요. 바람 부는 대로, 계절 바뀌는 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피어난 꽃처럼 그렇게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